이 클래스 라이브로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네요.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 매주 월요일 미라클 모닝으로 새벽 5시에 이렇게 편안하게 새벽 시간에 화장 대충 하고 보다가 오늘 풀메이크하고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어때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저녁 시간에 밤 9시에 라이브를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네요. 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제가 또 안경 쓰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인사 좀 나눠주세요. 되게 우리 오랜만이죠. 이렇게 클래스 라이브로 보게 되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영숙님, 옹달새님, 프람스톰, 엄상민님 안녕하세요. 마음자리님, 그 다음에 줄리쌤님 잘 지냈죠? 그 다음에 별지윤이님, 맑은소리님, 또 조윤숙님, 김순희님, 김현수님, 이제 막 캡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집사북 일채님, 무량기 로신한테, 장규숙님, 윤순영님 기대되십니까? 네, 오늘 아시다시피 여러분 김난도 선생님의 트렌드 코리아 2024 내년도께 딱 적절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마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고 우리의 토크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내년도 트렌드는 이렇게 가는구나.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서야 되는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실 것 같습니다. 문성원님 처음으로 들어와 보세요. 그래도 댓글 잘 쓰시네요. 502님도 반갑습니다. 김은희님 완전 기대됩니다. 자, 제가 그 작년에도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소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트렌드를 안다라는 것은 1년을 위한 가장 멋진 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변화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2023년도 동안 우리 어떤 변화가 있었죠? 이제 엔데믹이 왔잖아요. 팬데믹 끝나고 엔데믹이 오면서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오히려 팬데믹의 트렌드가 쉬웠다 싶을 만큼 엔데믹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작은 트렌드들이 서로 상호관계를 하면서 여기서 어떤 줄기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게다가 폭탄이 하나 터졌죠. AI입니다. AI 챗GPT 폭탄이 뻥 터지니까 야, 우리 이거 직업 다 사라지는 거야?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3년 너무 중요하다는데, 거기다가 이제 게다가 2023년도에 김난도 선생님이 앞으로는 정말 도태되거나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그 얌전하신 김난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변화가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2023년도를 지나고 나면 좀 낮을 줄 알았더니 AI 트렌드, 기후변화 하면서 2024년도는 또 어떻게 변해가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이 2024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프롤로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건 뭐건 내년은 불확실성이 가장 심한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2020년도였었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김난도 선생님이 그 책에서 얘기한 언택트라는 단어 하나만 알았어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만 했어도 우리는 몇 년을 견딜 수 있었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이 트렌드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정말 또 한두 가지만 제대로 가져도 우리는 몇 년을 잘 버티고 견디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번에 저희가 김난도 선생님의 트렌드 코리아 프리미엄 클래스를 이렇게 제가 기획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기획을 했느냐? 첫 번째는 김난도 선생님의 강의가 10강 정도가 들어갑니다. 키워드 10가지의 키워드의 개념을 잡는 강의가 들어가고요. 또 경제 전문가인 김정희 선생님이 김난도 선생님과 대담을 합니다. 아주 뾰족한 질문을 드리면 김난도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책 속에 있는 것들을 풀고 또 한번 쉽게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보탰습니다. 김미경의 트렌드 활용법. 자, 이제 트렌드 책을 보면 그래, 이거 기업 트렌드인데, 마케팅 트렌드인데, 그럼 이게 개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예요. 또 이거 개인의 질문에 답을 하려면 물어 엄청 찾으셔야 될 텐데, 제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트렌드를 개인이 어떻게 여러분의 사업에, 서비스에, 직업에, 인생에 활용해야 될지를 제가 강의를 해서 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3개의 강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플러스 트렌드 코리아 2024 책을 도서를 증정하는 특별한 프리미엄 클래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들어보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 끝까지 함께 하시면 2024 트렌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래도 감을 잡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라이브를 저와 함께 풀어주실 정말 너무 고마운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전미영 박사님은 여러분 2023년도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우선 전미영 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공저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미영입니다. 네, 우리 전미영 박사님은요. 삼성, 현대, LG, 롯데, SK 등 쟁쟁한 대기업에 끊임없이 이 트렌드를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김난도 선생님의 두 번째 브랜드, 두 번째 뇌, 김난도 선생님의 뇌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같은 연구팀입니다. 네. 벌써 이 트렌드 코리아를 지필의 공저자로 참여하신 지 몇 년째예요?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네. 책이 총 16권이 나왔는데 아하. 제가 그중에 15권 참여했으니까 사실은 꽤 오랫동안 참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기업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미영 선생님이 강의 너무 잘한대요. 감사합니다. 컨설팅도 너무너무 잘하고 정말 믿을만 하다라고 기업 CEO들이 말씀하시는 걸 진짜 많이 들어서 나중에 언제 만나면 그 얘기 꼭 전달해 드려야지 했는데 오늘 또 전달해 드립니다. 자, 지금 김난도 선생님께서도 우리의 이 오늘 라이브를 알고 계세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김난도 선생님이 이제 직접 못 와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영상 편지 띄울게요 하고 나서 그 김난도 선생님이 원래 영상 편지 같은 거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여러분에게 영상 편지로 이 트렌드 코리아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라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을 격려하는 뜻에서 영상 편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김난도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넘치는 우리 MKYU 여러분. 저는 트렌드 코리아 쓰는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입니다. 정말 우리가 격심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요. 이 사회가 변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뭘 입을까, 뭘 먹을까 하는 유행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고객을 상대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족, 친지들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우리 삶의 문제이고 우리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봤지만 우리 MKYU 여러분들처럼 새로운 배움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자신해 봅니다. 작년에 트렌드 코리아 2023으로 찾아뵀었는데 아주 좋은 반응 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2024년은 용의 해인데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관심 가지실 만한 주제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용의 해의 활용점정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저희 트렌드 코리아 2024 본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등록해 주세요. 아니 김난도 선생님 저렇게 귀여워도 돼요? 마지막에 이거 뭐야 이거? 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포즈를 취하시러 왔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우시다. 그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김난도 교수님 살 하나도 안 쪘네요. 스타일도 그대로시고 너무 젊어 보이고. 제가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제일 기뻐하실 듯합니다. 네. 자, 청룡의 해라 하네요. 작년에 이 강의 듣고 너무너무 도움 많이 받으셨다고 줄리쌤님 얘기해 주셨고 또 올해도 신호정님 기대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케일리님도 올해 용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선 이 얘기 먼저 가보죠. 지금 김난도 선생님께서도 정말 격심한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경제 분야에서도 굉장히 변화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날씨
이 2024 트렌드 코리아에서 예측하는 경제는 어떠할지 우선 경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는 맑음일까요? 흐림일까요? 2024년. 자, 여러분이 먼저 알아맞혀 보세요. 2024년 대한민국 경제는 맑음일까? 흐림일까? 비 올까? 눈 올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정옥수님 흐림. 네, 프람스톤님 흐림. 아니 왜 다들 이렇게 비관적으로 저러지? 스림은 뭐야? 스림? 먹구름, 흐림. 맑을까 말까? 흐려요. 구름 가득. 비오다 갬. 번개 폭풍. 아하. 다양한 기상캐스터 분들이 여기 계시군요. 과연 일기예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큐. 음악은 너무 예쁘네요. 어서 많이 듣던 음악이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센조가 너무 예쁜 음악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4년 대한민국 경제 일기예보는 저렇습니다. 미국 날씨는 점차 맑아짐. 그 다음에 중국 날씨 흐리고 때때비, 한국 날씨 짙은 알개. 근데 한국 날씨 보자고 그랬는데 왜 미국이랑 중국 날씨를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경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사실 한국은 대외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만 보시기보다는 네. 한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시면 네. 한국이 어떻게 될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미국은 어떨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맑아지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를 알아내는 그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뭐 경기 선행 지표니 동행 지표니 후행 네. 지표니 조금 어려운 지표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지표가 모두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이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의 소매 판매라고 하죠. 사람들이 소비를 얼마나 하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네. 전년도보다는 훨씬 더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도 좋아진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미국이 열심히 사주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6개월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뭐 관리자 지수 이런 것들을 살펴봐도 네. 숫자가 좋대요. 그래서 어허. 미국 경제는 사람들이 갓 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흔들림이 없다. 네. 그래서 완전히 막지는 않지만 서강이 서서히 비추고 있다. 그게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어떤 영향일까요? 아무래도 한국 경제는 미국의 수출도 많이 하시고요. 또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극단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한 미국 경제를 6개월 정도 후행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좋아지니까 우리도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6개월 걸린다. 6개월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잘 되면?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국이 좋다고 우리가 좋으면 뭐 우리가 지금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연관성들이 계속해서 희미해지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전 세계가 다 같이 가라앉는 것보다 미국이 올라가면 그래도 우리나라도 희망이 조금씩 생기고 그러겠네요. 중국은 왜 봐야 돼요? 중국도 역시 우리나라가 수입도 많이 하고요. 네. 또 대수출도 많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요. 네.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뭐 흐리고 비가 내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허. 그 중국의 경제를 표현해주는 가장 중요한 성장 엔진이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요거 신문에서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헝다그룹이라고요. 네. 그 중국에서 굉장히 큰 그 부동산 그룹이 있는데 채무 불이익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청년 실업률 이런 것들은 집계도 하지 않는답니다. 발표하지 중국이? 않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경제는 그럼 안개가 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후에 좋아질까 이런 희망이 생기는데 또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제가 나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한데다가 경제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맞아요. 뭔가 확실하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특히 2023년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정치입니다. 2024년은 제가 좀 과장 보태가지고요. 정치에 해당
우리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런데요. 맞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고요. 또 러시아도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도 총선 있고요. 그렇죠.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특히 대만, 미국 이 두 나라는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뭐 경제적이든지 정치적이든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사실 한국의 경제를 불확실성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부분에서 누가 뽑히느냐에 대해서 정책 방향이 바뀌고 그 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 이런 거 그래서 좀 안개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안개일 때일수록 트렌드가 중요해요? 아니면은 안개니까 그냥 아 몰라 누워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국장님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안개가 낀 것은 저만 낀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맞아요. 모든 기업들이 그 안개 속에서 더듬더듬하면서 헤매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아내시고요. 맞아. 어떤 분들은 주저앉아 계십니다. 오히려 안개라서 더 잘 되는 사람 나오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가 나쁘다,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좌절하시기보다는 네. 이때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아하. 시장을 읽으시고 트렌드를 읽으시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그래도 나아가야 할까 그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학문 하시네요. 연구가 희망이 되는 학문. 아유, 그게 감사합니다. 트렌드네요. 네. 자, 이렇게 1년 내내 연구하셔서 이 안개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트렌드, 우리가 지금 10가지 트렌드 중에 나와 연관되는 거 하나만 가져도 옛날에 언택트 하나로 3년을 뚫었듯이 우리가 뭔가 뚫어낼 수 있는 걸 여러분이 꼭 오늘 여기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다 같이 안개니까 우리는 이 팀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먼저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은요. 2024년 김난도의 트렌드 2024년 이 키워드를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공부를 당연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김난도 선생님의 트렌드 코리아 2024 프리미엄 클래스 강의를 꼭 여러분들 나중에 꼭 요거 끝나고 나서 신청하시고 수강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난도 선생님의 강의 그리고 김정인 경제전문가와 김난도 선생님의 인사이트 있는 대담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개인적 인사이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책까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우리 토크 우리 선생님과 교수님 박사님과 나누는 이 토크를 같이 쭉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한 거 하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진짜 트렌드 코리아 대단해요. 2023년도에 트렌드 코리아 그 10개 키워드 발표했었잖아요. 그때 뭐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인덱스 관계 등등 나왔었잖아요. 요번에 예스24에서 그 한 출판사에서 요거를 조사를 한번 했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이 분석을 했는데 2023년에 10가지 트렌드 얘기했던 것 중 정말 이 예측한 키워드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기사 검색 건수가 무려 38,000건 이상이 됐다고 하니까 사실 이때 제시했던 트렌드 키워드가 많은 사람의 일상에서 궁금하거나 접점이 됐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보여드릴 2024 키워드도 또 네. 1년 동안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신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 참. 우리 전미영 박사님 너무 씩씩하시고 멋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2024년도 트렌드 여러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OT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2024년도 트렌드 키워드를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띄워주세요. 이야, 이런 게 있네요. 분초사회, 도파민, 호모프롬프트, 육각형 인간, 전 뭘까요? 스피노프 프로젝트, 리퀴드 폴리탄,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돌봄 경제, 디토 소비,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와, 재밌는 키워드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이거 10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한번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이 책에 처음으로 그 소개된 트렌드 키워드가 바로
분초 사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거 읽으면서 생각한 건데 맨 앞으로 꺼낸 게 이유가 있죠. 아, 맞습니다. 그죠? 네. 저희는 10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예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또 띠에 맞추어서 올해 띠에 맞추어서 영어 맞아요. 장문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순서가 자꾸 바뀌어요. 아하. 뭐 세 번째 게 다섯 번째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저희가 항상 고집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키워드는 그 해의 10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담아갈 수 있는 핵심 아하. 키워드로 하자. 작년에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였던 것처럼 네. 올해는 분초 사회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너무너무 단어도 너무 확실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 전체 10개를 엮었더니 내년이 띠가 무슨 해냐? 용의 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용띠입니다. 아, 네. 1964년생. 아, 네. 너무 오래됐나? 그래서 내년이 드래곤 아이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특별히 드래곤 아이즈라는 키워드를 정하는 의미가 있으신가요? 원래는 저희가요 2024년이 네. 청룡의 해거든요. 푸른색 용의 해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청룡을 좋아해요. 음. 그게 참 검정색 용도 있고 흑용도 있고 백용도 있고 참 용은 종류가 다양한데 네.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청룡을 참 좋아합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고민하지 않고 블루 드래곤 하면 10글자입니다. 딱 맞는데. 네, 그거 아하. 하려고 애초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AI를 만나게 되죠. 인공지능을 만나면서 네.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내 직업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고민이 되거든요. 와, 인공지능이 트렌드 예측 잘하면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뭐 AI를 가지고 트렌드를 맞춰봐 이런 것도 한번 시켜보고요. 저희가 쓴 글을 영어로 한번 번역해봐 이런 것도 좀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꽤 잘하는데요. 한 80%만 만족스러워요. 아하. 예를 들면은 2024년도에 트렌드를 맞춰줘라고 했더니 걔가 뽑은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듭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장난해 너무 뻔한 얘기.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건 아니에요. 맞는데요. 그렇지. 저희가 생각하는 분초 사회나 평균 실종, 언택트처럼 매력적인 그런 트렌드를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80%는 하는데 20%가 부족하구나. 이 상태로 책을 쓰면 절대로 독자들이 그 책을 읽지 않겠구나. 맞아.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아하. 결국은 블레 드래곤을 포기하고요. 네. 우리 활용점정이라는 4글자짜리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용의 그림을 그릴 때 네. 눈에 눈동자를 마지막으로 점을 딱 찍어야 맞아. 용이 되지. 그 눈동자 없이 사람들에게 이게 뭘까 하면은 이게 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의 터치,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를 네. 위협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용의 눈, 드래곤 아이즈를 저희의 올해 핵심 키워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0가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키워드가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 키워드를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먼저 우리 분초 사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분초 사회라는 건 뭐예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키워드는 저희가 이름이 참 예쁘다라고 내부적으로 평가했던 키워드인데요. 이름 네, 예뻐. 맞습니다. 딱 분초 키워드를 사회. 들었을 때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네, 네. 시간을 네. 구성하는 분과 초입니다. 어허. 오늘 제가 대표님 만나 뵙고 여기서 약간 긴장하면서 방송 시작할 때 우리 PD님이 뭐 5, 4, 3, 2, 1 이러면서 알죠. 이렇게 카운트 세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9시 땡땡분 땡땡시에 딱 정확하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다닐 때는 사람마다 시계가 9시 1분인 사람도 있고 9시 2분인 사람도 있고 맞아요. 자기가 시간을 또 10분 땡겨가지고 맞춘 사람도 있고 시간이 다 제각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디지털의 시대를 살고 있고 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분 1초를 아껴서 쓰고 굉장히 잘 쓰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내는 그래서 1분 1초를 아끼는 시간의 가성비, 시성비를 중요시하는 트렌드를 저희가 분초 사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개인이나 기업에는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훔치려고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많이 팔려고 했거든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가져와야지.
네. 계획을 세웠다면 아하.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그 시간을 흐트러 쓰지 않고 그 시간을 알뜰하게 쪼개서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시간을 우리에게 집중하게 할 것인가 네.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24시간을 아마 면밀히 관찰하실 것 같고 어머 이게 데이터 맞습니다. AI 때문에 더 관찰할 수가 맞습니다. 있잖아. 그래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축소시킬 것인지 어떻게 연장시킬 것인지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분초를 다투면서 이 분초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시간을 아껴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시간에 대한 이기심, 소중함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봐요? 두 번째 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 내 시간의 소중함이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에 네. 이 시간을 알뜰하게 써야 되고 더 잘 써야 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더 여러 가지를 겹쳐서 써야 되고 성과 있게 써야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대충 쓰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네. 이것은 우리 프리미엄 클래스에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아마 들어보시면 이 키워드는 와 나하고 똑같다. 그런 어떤 생각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내가 보였던 요즘의 행동들이 내가 요즘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느꼈던 것들이 내가 요즘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것들이 이 분초 사회라는 큰 트렌드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품을 형성하는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인간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가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누가 뺏을 것이냐. 맞습니다. 이게 돈이 되고. 네, 시간은요 대출이 안 돼요. 부자의 시간과 저의 시간과 또 다른 사람의 시간이 똑같습니다. 같아.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돈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아요. 저 이 분투 사회가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왜 좋은 책은 읽으면서 침이 뚝뚝 떨어져요. 네. 맛있는 거 보면 왜 침 고이는 것처럼 분초 사회가 저한테는 되게 침 고이는 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맞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이게 더 이렇게 확장되는구나 막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신이 났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이게 개인이 적용할 수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인사이트를 뽑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처럼 이 전체 트렌드를 보지 않지만 한 사람으로서 이게 나한테 오면 내 몸을 통과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이 트렌드가 있으면 트렌드를 내가 가지고 와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해봤더니 첫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시간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시간이 우리가 다 같이 직장 다닐 때는 다 같이 한 군데 모여서 똑같이 시간을 8시간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8시간 쓰면 8시간 주는 월급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내 시간의 퀄리티가 남의 시간의 퀄리티보다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간 퀄리티의 격차가 인간의 격차가 되겠네. 네. 야, 이거 시간을 다시 봐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기업도 사람의 시간을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사가면 내 시간을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이 내 시간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다. 완전히 나는 이제 파는 게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파는 걸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나면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몰라.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막 강의로 막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업들이 남의 시간 뺏으려고 그런다고. 근데 뭐냐면 개인은 시간을 안 뺏길 수가 없는 거 아세요? 얼마나 넷플릭스가 똑똑해요. 죽기 살기 알고리즘으로. 유튜브는 또 얼마나 똑똑해요.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호시탄탄 김미경이 어떻게든 유튜브에서 2시간 쓰게 만들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혹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사람의 시간을 줄여주는 남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돈을 벌겠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 키워드가 내가 내 시간 사가세요. 내가 당신의 시간 줄여줄게요가 시간 경제. 여기 책에 나왔어요. 시간 경제에서 또 그 키워드 보니까 또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는 시간 장사를 해야겠네. 시간 마켓이 형성되네. 이거 되게 재밌다. 이미 왜 시간 마켓으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영화 1시간짜리 지가 5분으로 줄여주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재밌죠? 네, 이런 거 쓴 맞습니다. 보람 있지 않아요? 네, 네. 막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저 나름 네네네. 우리 리미가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무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 저도 들어오기 직전에 저희 네, PD님께서 네, 네. 프리미엄 알았어. 클래스 수강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설명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또 승질이 욱해갖고 네. 또 말하기 시작하면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거보다 더 좋은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사업하고 돈을 만들고 이 사회에서 분초 사회 하나 갖고 어떻게 완전히 1년 동안 울고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막 연구하고 강의한 거 있으니까 김남도 선생님의 굵직한 트렌드 자세하게 들으시고 또 이렇게 김정인 경제 전문가와 경제적으로 푼 토크 들으시고 제가 한 강의 들으시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마 우리 전 박사님께서 이렇게 고생하고 연구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 우리 리미한테 쫑거 먹었어요. 너무 많이 얘기했다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너무 재밌고 매력 있습니다. 분초 사회 속에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숨어 있으니까 여러분 쏙쏙 빼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뭘까요? 호모 프롬프트입니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키워드예요. 올해를 맞습니다. 관통할 거예요. 그죠? 사실 2023년부터 챗 GPT를 비롯해서 생성형 AI가 사실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네. 불안하게 만들죠. 예전에 이세돌 씨가 네. 바둑 두다가 이겼을 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네. 이세돌 씨가 대단한 분이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 AI가 발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와,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 일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AI의 시대에 그 AI를 더 잘 활용하려면 그리고 AI와 경쟁해서 이기려면 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저희 키워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박. 그거 우리가 여태까지 1년 내내 찾았던 거 아니에요. 그걸 제시하는군요. 그게 뭐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 요거는 꼭 강의를 들으시거나 책을 읽어보셔야 되고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네. 명령을 잘하셔야 돼요. 이게 참 미묘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용띠잖아요. 용띠를 맞아서 용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네. 저희 용 그림을 그려주시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미드전이라고 이렇게 그림 그려주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한테 한번 용을 그려봐라 이렇게 명령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용을 다 그려줬는데 용은 용인데 너무 무섭고 무시무시하고 이런 거 애기 보여줬다가는 애기가 막 울 것 같은 그런 용을 보여주더라고요. 미드저니가? 네, 아하. 아마 미드저니의 데이터베이스가 왜 그랬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뭐 이렇게 서양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용이 그렇게 좋은 동물이 아니래요. 서양에서는 네, 용이 맞습니다. 나 용띠인데 한국에서는 용이 굉장히 상서롭고 굉장히 복을 지어주고 우리가 굉장히 우러러보는 그런 이제 용인데 그렇죠. 서양에서는 용이 재앙을 불러오는 이런 의미가 좀 있대요. 용이 좀 뜨면 날씨가 나빠지고 뭐 이렇게 흉작이 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아주 용띠로서 기분 나쁘네. 그 서양 용이 좀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빨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줬다가는 막 사람들이 울겠다 이런 느낌의 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그때 게 문화를 포함하지 맞습니다. 못하는구나.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네. 미드저니한테요. 형용사를 한 100개를 집어넣으셨어요. 어떤 용인지를 설명하는 형용사를 100개 집어넣으셨습니다. 100개. 제가 그걸 다 외우지도 못해요. 다 영어여가지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눈을 좀 크게 해줘. 그러니까 서양 용이 눈이 작나 봐요. 그럼 무섭나 봐요. 눈을 좀 크게 해주고 색깔은 좀 이렇게 너무 그렇게 까맣게 하지 말고 푸르스름하게 해주고 뭐 네. 조금 귀엽게 해주고 형용사를 거의 100개를 집어넣었더니 그래도 볼만한 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100개를 집어넣었더니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야. 용을 그려줘 하면 용을 그려요. 걔는 아하. 걔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명령어를 넣는 만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가지의 상세한 명령어를 오케이. 집어넣었더니 걔가 저희가 조금 만족할 만한 용을 보여준 거죠. 어떻게 그 프롬프트, 그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리는가 이것이 결국은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명령을 잘하기 위해서 선결돼야 될 것들도 무지 많잖아요.
저는 대표님이 명령 잘 내리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명령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제가 느꼈냐면은요. 네. 명령을 잘하려면 물론 수학도 잘해야 되고 뭐 과학도 잘해야 되는데 가장 네. 중요한 게 사실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죠? 맞아.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림을 좀 그려줘라고 하면서 용을 그려줘라고 했어요. 네. 그 사람이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라면 조사를 하겠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용이 필요할까? 그리고 저 사람은 평소에 어떤 성향을 좋아할까? 그렇지. 그리고 저 사람은 요즘 어떤 고민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한 다음에 제 입맛에 맞는 용을 그려줄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인공지능 같은 사람, 한마디로 이제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하.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용을 그려올 겁니다. 그렇지.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어떤 숨어있는 니즈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해결해주는 결국은 인문학적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명령을 잘 내리는 인간 그런 호모 프롬프트가 되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호모 프롬프트네요. 네. 인간을 통과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 인간을 이해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 결국은 또 한 번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칭찬해주는 시간 같아요. 저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제가 명령을 잘 내릴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결국 인간 이렇게 명령을 잘 내리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고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툴들이 필요한데 정말 사람을 읽기 위해 도구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이해하는 것도 있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어서 저변 지식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 이게 사실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인문학적 소양이잖아요. 이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적 심리에 대한 이해 맞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속독하시고 네. 항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저런 의사결정을 내렸을까 그런 네.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인본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소양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뭐 애들 코딩 교육 시키시고 그 명령어나 언어 시키시는데 뭐 네.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요. 아하. 그것만 하셔서는 이 호모 프롬프터의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자녀가 성장하여서 좋은 직업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명령 수행하는 건 그렇죠. AI가 애들보다 맞습니다. 잘할 거야.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명령어를 외우고 툴을 쓰는 것들은 맞아요. 아마 나중에는 더 발전해서 거의 자동화가 될 거예요. 자동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하고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지 않은 그런 형태의 지식들이 또 저희 책에 그리고 저희 강의에. 프리미엄 클래스에 담겨 있습니다. 네, 저도 이 AI에 대해서 여러분 다 우리 NKY 학생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초부터 나오자마자 챗 GPT 나오자마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거든요. 근데 AI 진짜 무섭더라고요. 정말 AI가 제일 잘하는 게 잠도 안 자고 데이터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어떤 그 패턴을 찾아내는 거 이런 거 귀신같이 잘하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에 대해서 명령을 잘 내리는 사람을 뽑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그래서 디자이너를 뽑는데 명령을 잘 내린다는 건 뭐냐? AI와 친한 애들을 뽑아요. 친한 친구. 그러니까 AI 툴을 한 5명이랑 되게 친해. 디자이너인데 뭐 미드저니도 귀신같이 다루고 다 잘 다뤄. 근데 그 잘 다룬다는 게 명령어를 타다다닥 기계처럼 잘 올리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명령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임금이 엄청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보다 역량이 3배, 4배 나니까. 그래서 저는 좀 한편 이게 걱정이자 희망인데 AI에 대해서 이 명령을 잘 내리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잘 끌어내서 자기 가치를 3, 4배 할 수 있는 사람은 급여도 엄청 많이 받고 필요한 인재가 되고 아이씨 AI 나 몰라 나 안 할 거야 나 하기 싫어 그러면은 결국 AI가 수행하는 정도의 사람이 되면 AI로 대체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AI가 진짜 사람과 사람 간의 격차를 엄청 벌려놓겠구나. 근데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잖아요. AI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너무 똑똑해지잖아요. 그 격차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AI로 인한 격차?
네,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서요. 네. 한창 우리 사회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디지털을 잘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인구가 반으로 쫙 쪼개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런 네.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고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AI 디바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100명의 몫을 해내는 사람 1명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질 것 같고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연봉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이 AI에게 명령을 잘 내리는 그런 사람들을 프롬프터 엔지니어링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연봉이 4억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4억까지 간답니다. 대박. 그래서 요즘 뭐 아, 의사가 나 이거 간두고 나 프롬프터 엔지니어 할래. 네, 요즘 뭐 의사가 최고의 직업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아마 역전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아까 디지털 디바이드 얘기하셨는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 NKY에서 3년 전에 디지털 튜터라는 직업을 만들었어요. 3년 전에 했더니 이제서 뜨기 시작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AI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시면 나중에 디지털 튜터에서 AI 튜터라는 직업도 같이 가지면서 이 시대에 AI 격차를 갖는 분들에게 나중에 또 코치로서도 활동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저 김남도 선생님한테 엄청 칭찬받은 거 있어요. 얘기해 줄까요? 네, 네. 작년에 우리 NK TV 그 유튜브에 출연하셨을 때 이 책에 대해서 저랑 같이 토크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촬영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김미경 선생님 그 사실 되게 인정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러시냐 그랬더니 정말 학습 역량이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3년 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작해서 뭐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다 김남 선생님도 다 요즘에 어차피 다 새로 나온 개념이니까 선생님도 다 공부했다 맞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지난 몇 년간 그렇죠. 같이.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다 하느냐. 정말 그런 거는 대단하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 역량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경쟁력은 학습 역량이다. 어차피 전 국민 1학년이다. AI 어차피 새로 나와서 다 같이 몰라. 그러니까 이제 학습 역량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학습 역량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뭐 열심히 해서 나중에 사회에 가겠지 이 정도 네. 생각을 하는데 또 사회 나가면은 우리를 가르쳐 주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게 필요해, 너는 이걸 배워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제성도 없고. 그렇죠. 책을 고를 때 저한테 가이드를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맞아요.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해서 스스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대일수록 남들처럼 똑같이 앉아서 계시기보다는 네. 계속해서 내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내가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와 같이 움직일 수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우리를 늙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동력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르고 60년을 살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좀 알고 살아야지. 알고 살아야지. 아유. 자, 그 작년 2023년도에 수강하실 때 책과 함께 강의를 듣고 싶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클래스 수강생 전원에게 아예 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잘했죠? 네, 아주 좋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요. 네. 이 클래스 들으신 분들은 책 사시고 책 사신 분들은 클래스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클래스 들으실 때는 아예 책 앞에 놓고 동시에 읽으면서 강의 들으시라고 트렌드 코리아 2024 도서를 무료로 보내드리는 그런 프리미엄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두 가지 키워드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지금 어때요? 선생님께서 전 박사님께서 하나 추천하고 싶은 트렌드 네. 없어요? 제가 2개 뽑았고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쯤에 책이 출간돼 가지고요. 네. 제가 지금 한참 뭐 기업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트렌드를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반응이 조금 강하게 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요? 육각형 인간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육각형 뭐예요? 인간은 제가 개념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이건 개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클래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키워드는 저희가 이 키워드를 원고를 작성할 때 네. 세대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키워드였습니다.
아. 젊은 친구들은 이게 무슨 트렌드야. 이건 우리의 일상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50대 이상 분들은 이 키워드를 읽으시고 너무나 크게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제 마음 알아요? 네. 기분이 상했어요. 네.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너무 충격받았어, 요즘 애들이 나. 이렇단 말이야. 미쳤어? 막 나 화냈어요. 아,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셨군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책으로 써도 되냐 정말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대요. 이게 너무나 일상이고 당연하대요. 그래서 요 키워드 읽어보시고 놀라시면 내가 기성세대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 키워드가 요즘 세대들이 느끼는 선망,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살고 싶은 어떤 선망과 그리고 그 선망을 이루지 못하면서 느끼는 좌절감과 네. 그러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아하. 것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걸 만감이 교차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표현하시는군요. 나는 화가 났어요. 저희- 장난해? 이게 진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승질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젊은 직원이 워워워워 야, 너 육각형이야? 그랬더니 아니요, 전 사각형이에요.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육각형 인간이라는 키워드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걸 보면은 야, 이 딱 20-30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아마 여러분들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읽고 나서 충격이야 그러면 저쪽 사람 이건 안 돼? 그러면 여기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이제 여러분들 한 3가지 키워드 말씀드렸는데요. 클래스에 대해서 잠시 안내드리고 이제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 2024 프리미엄 클래스는 총 3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김난도 교수님이 직접 2024년도 키워드 개념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요. 또 이 업PT의 김정인 이사님, 경제 전문가인 김정인 이사님과 함께하는 토크 대담을 통해서 좀 더 엣지 있게 여러 가지 내용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개인적 활용법을 또 제가 10강 정도 찍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클래스는 MKYO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누구나 수강 신청하실 수 있고요. 10월 26일까지 오늘 며칠이에요? 10월 12일 10월 26일까지 수강 신청을 하시면 얼리버드 할인가로 여러분이 이 과정을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막을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청하시면 트렌드 코리아 2024 책 이 수강생 분들께 다 집으로 보내드리는 겁니까? 배송? 수강 신청하시면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송은 언제 돼요? 한 주에 취합해서 그 다음 주에 보내고 한 주 취합해서 그 다음 주 보내고 뭐 어쨌든 일주일 내에 받아볼 수 있는 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NKY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클래스 상세 페이지를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 여러분 여기 또 뭐죠? 이 링크 나오잖아요. 이렇게 링크 클릭하시면은 자세한 내용 보시고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신청 안 해도 2024년도 트렌드는 여러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장 트렌드에 대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3가지 질문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먼저 우리 박사님이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질문 3가지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답답했어요. 저요 평범한 주부예요. 트렌드 공부해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요? 이 평범한 주부도 트렌드를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답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육각형 인간 키워드 말씀드리면서 요즘 세대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 그들의 좌절,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어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또 무엇을 꿈꾸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네. 그걸 이해하실 수 있으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 자녀가 성장해서 자라날 세상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와 완전 다른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교육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측면에서 우리 특히 어머니들께서 네. 읽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너무 자녀에 집중된 제 대답이라면 저는 사실은 우리 주부님들께서 스스로를 위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 한 명으로서 맞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내 삶을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럼.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알므로써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 사실 나에게 초점을 맞춘 목표를 갖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박.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애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요. 내 것이 안 되고 뭐냐면 전달해야 될 정보 수준에 머물러요. 그래서 내게 안 돼요. 근데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면 온전히 내게 돼요. 내게 된 다음에 아이들한테 가는 게 훨씬 더 양지. 전달하려면 그냥 훅 해갖고 막 모아서 너 들었어? 너 트렌드 알았어? 엄마는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책만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강의까지 수강할 필요가 있을까요? 책과 영상 강의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책과 영상 어떻게 다를까요? 일타 강사라는 단어가 왜 있겠습니까? 일타 아무리 좋은 강사. 수험생 책이 있어도 사실 그걸 머릿속에 쏙쏙 넣기가 어렵거든요. 맞아. 저는 트렌드 코리아 공저자잖아요. 원고를 직접 쓰고 또 원고를 서로 리뷰하면서 수십 번 읽었거든요. 네. 오탈자 찾는다고 마지막까지 읽고 그러니까 수십 번 읽었던 그 책을 김난도 교수님 영상 프리미엄 영상 찍으실 때 가서 제가 모니터링 하느라고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저걸 내가 같이 썼는데 수십 번 읽었어도 왜 저렇게 새롭게 들릴까? 저거를 저렇게 내가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역시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읽는 것이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책 먼저 읽고 영상 볼까요? 영상 먼저 보고 책을 읽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둘 다 네. 좋습니다. 사실 관계 둘 다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서로 다른 정보를 나에게 주는구나. 내가 느끼는 그 아웃풋이 서로 다르구나. 이런 것들 오케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굳이 사실은 제안을 드린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선호인데 네. 저는 영상을 보시고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요? 왜냐하면 그 영상을 이렇게 가볍게 편안하게 보시다 보면은 내가 조금 더 깊이 파고 싶은 키워드가 생길 것이고 또 가볍게 읽고 싶은 키워드가 생길 겁니다. 그렇지. 그럴 때 그 챕터를 마치 사전 찾듯이 키워드를 찾으셔서 오케이. 이렇게 밑줄을 그으셔서 읽으시면 훨씬 더 나의 키워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책도 보고 강의도 보고 둘 다 봤거든요. 다른 뇌를 자극해요. 다른 상상을 자극해요. 책을 읽을 때 그 행간에서 느껴지면서 또 이제 어떤 것을 쓰게 되고 강의를 들으게 되면 귀를 울릴 때 또 다른 걸 자극하더라고요. 또 다른 상상, 또 다른 창의성을 자극하게 되고 여러분 둘 다 보시고 요번에 이거 영상 보시고 책 보시면서 만약에 고등학생, 대학생 어느 정도 트렌드에 대해서 내 미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이들이라면 아이들과 함께 봐도 좋지 않을까요? 네, 어때요? 물론입니다. 특히 요즘 논술 이런 거 강해진다 그러고요. 면접 강해진다 그러고요. 맞아. 트렌드 코리아가 또 이 논술과 면접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책입니다. 아하. 손잡고 같이 수강하시면 굉장히 도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 그것도 좋겠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3년 강의와 올해 강의는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은 우리 첫 번째 김난도 교수님께서 해설해 주시는 그 1번 파트가 있고요. 네. 2번 파트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경제 뉴스레터에 운영하시는 굉장히 팬이 많으시더라고요. OPT. 예, 김정인 이사님께서 네. 또 같이 대담을 하시는데 수준 높은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것까지도 이렇게 모니터링 하느라고 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수님 강의도 재밌지만 두 분의
대담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김정인 이사님께서는 MZ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던지시기 때문에 교수님의 대답이 약간 멘토의 대답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김미경 대표님께서 어떤 상세한 해설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미 부여 이런 것까지 상세해 주시니까요. 그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작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작년보다 훨씬 더 빵빵해졌다. 네, 완전히 작년에 좋네요. 저희가 약간 피드백을 좀 받고요. 발전시켰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신경 쓰셔서 좋은 강의까지 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에 있는 강의 상세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간 올라온 실시간 질문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 있으신지 좀 보겠습니다. 저는 책을 이미 읽었습니다. 책을 이미 읽은 사람도 이 강의를 수강해도 되나요? 뭘 더 얻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요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트렌드 코리아가 살짝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문장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저희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단어도 좀 어렵게 쓰고 또 책이라는 매체가요 좀 진지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쓰고 싶은 말들을 직설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출판사에서 또 굉장히 싫어하세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책이 좀 딱딱하고 단조롭다면 아무래도 강의는 그걸 한 번 더 풀어줍니다. 네. 특히 김난도 교수님께서 참 설명을 잘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세요. 쉽게 또 이해가 가게 되게 조근조근하게 하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고민들을 던져주시기 때문에 네. 저는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시면 그냥 책을 읽으신 것에 적어도 한 3배 정도의 지식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또 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엇이 되건 확실히 또 말하가 누적되겠죠. 누적된 지식 위에 또 하나가 들어오니까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승현 님이 강의 동영상에서는 어려운 개념도 좀 설명을 해주시나요?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저희 트렌드 코리아 책을 딱 펼쳐보시면 분초사회란 육각형 인간이란 저희가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이 매체, 책이라는 매체가 가진 약간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수려한 문장이지만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느낌들이 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김미경 대표님께서 우리 그 책에서는 그 우리 영상에서는 책에서 나오는 그 어려운 표현들을 한 번 더 쉽게 풀어주시고 네.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한 번 더 재정의해 주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김미경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맞춤형 트렌드 활용법 정확히 어떤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항상 그 김난도 선생님의 책을 읽을 때 제 오랜 습관입니다. 10가지 트렌드를 다 읽잖아요. 그걸 다 내 걸로 바꿔요. 이 트렌드가 나라는 사람에게 오면 나는 내 사업에 내 개인에게 이걸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1, 2, 3 만들어서 이걸 실행할 것인지 그 실행법까지 적어요. 옛날에 김년도 선생님이 작년 아니에요. 2020년도에 또 오셨던 적이 있거든요. 내가 정리해 놓은 걸 보고 진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하냐. 이러면은 뭐 거의 책 16,000원 주고 사갖고 1억 6천만 원 뽑아먹는다고 나한테 막 그랬는데 제게 그게 오랜 습관입니다. 특히 그래서 제가 김난도 선생님의 트렌드 코리아를 엄청 기다리거든요. 근데 오랜 습관이니까 매년 하겠죠. 하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되게 부러워하고 뭐랄까 나눠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트렌드를 직접 이렇게 내 것화해서 활용하고 그를 적용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언택트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직접 트렌드를 활용한 것 중에서 언택트는 정말 그것 자체로 대박이었어요. 저는 언택트를 통해서 NKYU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한 몇십 장 되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해답들이 다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노 사회 막 이런 것 딱 그때 봤을 때 이것이 개인 인플루언서, 개인이 강화되는 세상이잖아요. 이것이 또 디지털 세상과 싹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메타버스까지 끌고 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트렌드 코리아를 계속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 올해 트렌드인데 5년 전 것과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쭉 연결돼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는 매년 읽으면서
꼭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제가 여러분의 실제적인 뭐 직업, 비즈니스, 내 사업, 내 무슨 장사할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갖고 열심히 풀어서 적용 가능하게 솔루션까지 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칼리 코치님은 김미경 대표님의 트렌드 활용법 10개의 트렌드를 1, 2, 3, 4 10개의 트렌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오랜 습관이다. 아니 제가 한 말을 바로 정리를 해주셨군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잘 여러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도 이제 다 받아봤어요, 그죠? 자, 질문도 다 받아갔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트렌드 계속해서 연구하실 거잖아요, 그죠? 올해 트렌드를 보시면서 이 트렌드를 읽고 어떻게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오늘 우리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위기라는 것이 눈에 딱 보이면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 변화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훨씬 더 집중해야 하고 훨씬 더 미세하게 봐야 하고 맞아요. 훨씬 더 사람들을 관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10가지 트렌드 키워드가 비록 100가지는 아니고 10가지지만 그 10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아이디어, 작은 씨앗들을 찾아내셔서 네. 여러분이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 김난도 선생님의 2024년 트렌드 코리아에 대해서 뭐 10가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번 제가 이 트렌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냥 단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를 고민해야 될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방향 한번 정하면 그냥 몇 년 쭉 가도 됐었거든요. 근데 참 요즘엔 얼마나 이 방향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여러분의 자신감, 자존감이 다 결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아침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이걸 다 읽어내고 방향을 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다행히 특히 한국은 이 김난도 선생님의 연구팀이 있는 게 얼마나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10개를 쫙 뽑아서 알려주고 거기다가 강의로 적용 가능하게 이렇게 입에 떠먹여주듯이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가기 전에 다른 거 다 강의 안 들으셔도 이 강의만은 꼭 들으시고 여러분이 내년에 여러분의 방향을 잡고 여러분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잘 들여다봐야 이 불확실한 시대에도 안개 속에도 여러분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오늘 지금 딱 10시 3분 됐네요.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또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전미연 박사님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